안녕하십니까. 우리 엘피스 제가보기센터 직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근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손소독 잘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잠잠해질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탁드릴 것은 거리두기 차원에서 연말이라 모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모임 절제해 주시고 또 참석도 잘 될 수 있으면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력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제2장 채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채용 1.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장의 결정으로 특별 채용 및 개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이라고 말하면 여기는 정규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넷이나 인터넷 광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개인 친분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을 진행하며 구청 일자리 지원팀, 공단 인터넷 사이트, 기존 요양보호사의 소개 등의 방법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주로 구청 일자리 지원 해주는데 우리가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제7조 채용 제한 중요합니다.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및 기타 정신질환자. 2.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치 박탈된 자. 3.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4. 성범죄 등 전과 기록이 있는 자. 5.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올해 추가된 것은 노인 학대 및 노인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우리가 채용할 수 없겠죠. 법률에 의해서 공민권이나 또 이렇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된 자 또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어도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장 복무, 제8조 업무 내용. 1. 센터장, 2. 사무국장, 3. 관리 책임자, 4. 사회복지사, 5. 요양보호사.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센터장의 업무라고 하면 업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이라든지 내용의 최종 결정, 정보보호, 가족관계, 응급상황 등 기관 운영 관련된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 관련도 물론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무국장은 업무 총괄, 업무 총괄이 하면 센터장하고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직무에서 같이 일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책임자, 업무 총괄 비슷합니다. 각종 행정 처리라든지 질 향상 계획 및 우리 물품, 소모품 및 기록 관리, 또 문서 관리, 보관,
평가, 업무 관리, 사회복지사 관리, 방문 상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센터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아주 큰데 외에는 세분화돼서 직원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기본 업무가 바로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죠. 방문하고 방문일지 작성, 그리고 요양보호사 관리,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어떤 필요사항 등 이런 걸 점검을 해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이 내부적으로는 사무행정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든지 또 계획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기본 업무가 바로 급여 제공 계획대로 시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FID, 그러니까 태그죠. 자동 태그 관리를, 전송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출퇴근 관리가 안 되면 사실 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우리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태그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러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제공 기록지를 받죠. 늘 달마다 받게 됩니다. 작성해 주셔야 되고, 또 수급자에 대한 상태 변화 기록지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지켜보셨다가 날짜는 어느 순간 자유롭게 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수급자의 신체 상태 또 정신 상태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태그할 때 특이사항에다가 문자로 전송하시면 따로 상태 변화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드리는 기록지에다가 자세히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사항 발생, 또 가족관계라든지 이상이 있으면 기관에 즉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과 또 인지활동 지원, 또 정서 지원, 또 수급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9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2. 자기결정. 3. 자립생활. 4. 사례관리. 5. 비밀보장. 6. 기록 및 공개. 7. 부당청구 금지. 8.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이렇게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권보호에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우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종교라든지 어떤 남녀 성차별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이 차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자리를 구할 때 4등급만 원한다든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용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결정을 존중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결정을 했을 때 위험성이 따른다거나 또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존중할 때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무시해야 될 때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판단하셔야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조건 다 해드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남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본인의 그 남은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최고의 아마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욕구, 문제의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욕구나 문제 또 필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차별화해서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 관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최전선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이 사생활보호법이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심하면은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사실은 저쪽에서 있었던 일을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요양사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나 센터에는 어떤 이런 정보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요양사나 아니면 타인에게 수급자의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발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네,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 방문할 때 여쭤보기도 하고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거의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나 센터에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일기처럼 시간과 어떤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좀 힘들고 귀찮긴 하지만 그때그때 기록해 놓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부당 청구 금지. 이것은 센터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 청구하면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공단에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요즘은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이라도 1시간 했는데 3시간 했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부당 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그리고 부당 청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양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시간 중에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든지 또 그런 기록이 있으면 비록 일은 했다 할지라도 그날은 일을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센터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모든 계약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10조 서비스 향상 및 관련 교육. 1. 기관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이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식으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하고 또 요즘 법정 교육이 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모여서 집합 교육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이 교육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될 교육이 있죠. 또 교육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될 그런 과목, 말하자면 과목별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소속된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공단에서 공지가 내려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교육원에서 따로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의무적입니다. 3. 전 항해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은 교육 참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떤 교육이든 기관에서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서비스를 위한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4. 교육 일정은 직원이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관 교육에 계속 불참하는 것은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없사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